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합격 동반자 장 박사입니다. 자, 우리가 경제 전체에서 만들어낸 이 커다란 부는 과연 어떻게 나뉘는 걸까요? 누군가는 월급을 받고 또 누군가는 이자나 임대료를 받잖아요. 대체 이 가격들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고 또 소득 분배는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오늘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갈 여정은 바로 이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소득 분배의 가장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요. 노동과 자본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볼 거고요. 다음으로 그래서 노동과 자본이 각각 얼마의 몫을 가져가는지 그 비율을 알아보고 이 비율이 변할 수 있는지 대체 탄력성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마법 같은 함수, 콥더글라스 함수의 비밀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풀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경제라는 아주 커다란 파이가 만들어졌는데 이 파이 조각들을 도대체 어떤 원칙으로 나눠 갖는 걸까요? 일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갈까요? 아니면 기계나 공장을 제공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갈까요? 이 근본적인 분배의 논리,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이 파이 분배의 원리를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강력한 틀이 있어요. 바로 신고전파 경제학의 분배 이론인데요. 여기서부터 모든 논의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전파 이론의 핵심은 바로 기능별 소득 분배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개인의 신분이나 계층이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했느냐를 기준으로 소득이 나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제공한 노동이라는 기능, 그리고 기계나 설비를 제공한 자본이라는 기능, 이 두 기능이 각각 전체 파이에서 얼마의 몫을 가져가는지 이걸 분석하는 게 바로 핵심인 거죠. 자, 여러분, 이 문장은요 진짜 중요합니다. 별표 5개 아니 10개를 쳐도 모자라요. 오늘 배우는 모든 내용은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출발하거든요. 모든 생산 요소, 즉 노동과 자본은 자기가 기여한 만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한계 생산만큼의 보수를 받아간다는 것. 이것이 신고전파 분배 이론의 대원칙입니다.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이 한계 생산만큼 보수를 받는다는 대원칙이 실제 시장에서 우리가 보는 임금이나 임대료 같은 가격으로 어떻게 표현될까요? 이제부터 수식을 통해 그 작동 원리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노동의 가격, 바로 임금을 결정하는 공식입니다. W는 MPL 곱하기 P. 여기서 W는 우리 월급 봉투에 찍히는 바로 그 명목임금을 의미하죠. 이 간단한 공식 안에 사실은 노동자는 자신의 한계 생산만큼 보수를 받는다는 아까 그 대원칙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어떻게 그런지 하나씩 뜯어볼까요? 네, W는 명목임금, P는 우리가 만든 생산물 하나하나의 시장 가격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MPL, 노동의 한계 생산인데요. 이게 뭐냐고요? 예를 들어서 피자 가게에서 요리사를 한 명 더 고용했더니 시간당 피자를 10판 더 만들게 됐다고 해보죠. 바로 이 피자 10판이 그 요리사의 노동의 한계 생산입니다. 결국 그 요리사가 추가로 만들어낸 생산물의 가치, 즉 피자 10판의 가격, MPL 곱하기 P가 정확하게 그 요리사의 임금, W가 된다는 뜻이에요. 어때요? 아까 그 대원칙이랑 정확히 일치하죠? 자, 노동을 이해했으면 자본은 그냥 거저먹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정말 완전히 똑같거든요. 자본의 가격, 즉 자본의 임대 가격을 나타내는 공식은 바로 R은 MPK 곱하기 P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R은 자본을 빌리는 대가, 즉 명목 임대 가격이고요. MPK는 피자 가게에 오븐을 한 대 더 들여놨을 때 늘어나는 피자 생산량, 즉 자본의 한계 생산이죠. 그리고 P는 여전히 피자 한 판의 가격입니다. 결국 오븐 한 대가 추가로 만들어낸 가치, MPK 곱하기 P가 정확히 그 오븐을 빌리는 비용, R이 되는 노동의 경우와 완벽하게 대칭적인 구조인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노동자 한 명의 가격, W와 자본 한 단위의 가격, R을 알게 됐어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전체 경제라는 파이에서 노동자 전체가 가져가는 총소득과 자본가 전체가 가져가는 총소득의 비율은 어떻게 될지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자, 화면의 수식을 한번 보시죠. 전체 파이에서 노동과 자본이 가져가는 몫의 비율인데요. 분자는 모든 노동자의 총임금, W 곱하기 L이고 분모는 모든 자본의 총임대료, R 곱하기 K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방금 배운 가격 공식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W 자리에 MPL 곱하기 P를 놓고 R 자리에 MPK 곱하기 P를 쏙 넣으면 생산물 가격 P는 분자, 분모에서 똑같이 있으니까 약분돼서 사라지죠. 결국 남는 건 뭐다?
바로 각 생산 요소의 한계 생산과 총량의 곱입니다. 즉 분배 비율은 결국 생산성의 비율로 결정된다는 의미죠. 네, 여러분, 세상은 계속 변하잖아요. 만약에 노동자의 임금이 기계를 빌리는 값보다 훨씬 비싸지면 기업 사장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사람을 덜 쓰고 기계를 더 쓰려고 하겠죠. 이렇게 생산 요소의 상대 가격이 변할 때 그 소득의 몫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대체 탄력성입니다. 대체 탄력성.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쉬워요. 쉽게 말해서 얼마나 쉽게 갈아탈 수 있느냐를 숫자로 나타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이 올랐을 때 사람 대신 로봇을 투입하기가 아주 쉬우면 대체 탄력성이 크다고 하고요. 정교한 수작업이라서 로봇으로 바꾸기가 아주 어려우면 대체 탄력성이 작다고 말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여기서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옵니다. 집중하세요. 대체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즉 노동자를 기계로 대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 임금이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전체 파이의 몫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고용은 약간 줄어들지만 그보다 임금 상승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이걸 경제학적으로는 가격 상승 효과가 수량 감소 효과를 압도한다고 말합니다. 이 반직관적인 결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와, 지금까지 대체 탄력성에 따라서 소득 분배가 복잡하게 변하는 걸 살펴봤는데요. 이거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쉽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런 복잡한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함수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바로 경제학 시험이라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입니다.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함수를 따를 경우 대체 탄력성은 언제나 항상 1입니다. 둘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대체 탄력성이 1이기 때문에 노동의 가격이나 자본의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전체 파이에서 노동과 자본이 나눠 갖는 상대적인 몫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바로 이 함수가 그 유명한 콥 더글라스 생산 함수입니다. Q는 총생산, L은 노동, K는 자본, A는 기술 수준을 의미하는데요. 이 함수의 진짜 비밀은 바로 저 위에 작게 붙어있는 지수, 알파와 1-알파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두 개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설명에 최종 결론이 있습니다. 쿱 더글라스 생산함수에서는 복잡한 계산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전체 소득 파이에서 노동이 가져가는 몫은요, 노동 L의 지수인 알파와 정확히 일치하고요. 그리고 자본이 가져가는 몫은 자본 K의 지수인 1-알파와 정확히 같아집니다. 생산함수의 형태 자체가 소득 분배율을 그대로 보여주는 정말 놀랍도록 간결하고 강력한 결론이죠. 자, 오늘 내용 어떠셨어요? 수식도 나오고 새로운 개념도 나와서 조금 복잡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경제학은 복잡한 현실 속에서 이렇게 명쾌한 원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배운 원리들을 차근차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든다면 경제 전체를 보는 시야가 분명히 넓어질 거예요. 어렵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원리를 이해하면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 중에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세요.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질문과 답변이 쌓여 있고 또 우리 능력 있고 친절한 조교님들과 물론 저 짱박사가 직접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